뭘 하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인기가 많아지려고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이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상대, 타인들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만들어가면 상대, 타인이 필요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상대, 타인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게 만들 건지, 어차피 내가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돈 가져오게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돈 가져오게 만들어야 불법이 아니잖아요. 뺏으면 불법이고 뺏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상대와 타인에 관련되는 걸 갈 때 저는 마음과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뭐냐? 상대가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상대방이 또는 타인들이 자책하고 의존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탓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긴 하는데 뭐뭐 때문에 자축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뭐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포기가 빨라요. 생각보다 포기가 빨라요. 뭐뭐 때문에 안 돼. 아이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즉, 의존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뭐 때문에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타인들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요. 뭐뭐 때문에 쉽게 포기하니까 뭐예요? 쉽게 포기하게 만들면서 돈 벌면 돼요. 또는, 요 사람이 요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 가서 딴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홀딱 넘어와요. 그거 포기하고. 거기가 돈이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용당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걸 되게 싫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용하면은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용하면 돈이 돼요. 그래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돈 버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물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 거의 다 그만두고 쉽게 들어옵니다. 이용하기 딱 십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용당합니다. 근데 재밌죠? 이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하면 피해를 입기 십상이죠. 즉 손실을 입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이용을 당했는데 뭐뭐 때문에 라고 합리화를 딱 시켜놔주잖아요. 뭐뭐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손실 피해 본 건 요거 때문에, 요때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쉽게 포기를 하는 이 성격 때문에, 이거 성격이잖아요. 자책 의존의 성격인데 이것 때문에 손실 피해가 나는데 요거를 내 뭐뭐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책,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찾아요. 자기를 합리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게 자기 이제 합리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유들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요. 조금 있다가 또 이용 나가고 또 일로 옮겨가고 또 일로 옮겨가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왜? 내가 뭐뭐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버립니다. 여기에 돈이 있어요. 상대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봐요. 돈 벌려고 들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도 주특기가 뭐냐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잘 안 풀리고 뭐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뭐뭐 때문이냐 이제 요 차이가 돼요. 요거 때문에 포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뭐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갑니까? 포기를 안 하면서 포기를 안 하면 지속해요. 무슨 얘기예요? 뭐뭐 때문에 그러면서 포기를 안 한다. 그럼 뭔 뜻이에요? 땡빛도 내는 한국이에요.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든 타인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요때 다른 거를 이용을 할 때 돈을 이용을 즉 빚을 내거나 타인의 투자를 이렇게 끌어오거나 자기가 자기 필요해 해가지고 이제 타인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요 이용하려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내 거를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용당하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이용을 하면 되지만 요거는 이 사람이 원망 탓하는 사람 뭐뭐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래 지속을 해요. 요 지속을 할 때 지속하게 하는 그걸로 이용을 해. 네가 요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돼 라고 하게 되면 돈 줍니다. 돈 들어와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망 탓을 하고 뭐뭐 때문에 포기 안 하고 지속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채질하면서 돈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계속 뭐냐 새롭게 뭔가 계속 이걸 하게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질해서 왜 포기 안 하니까. 그리고 쉽게 포기하도록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주면은 여기는 새로운 거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은 쉽게 포기하고 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 안 돼요. 이 사람이 지속하는 거에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잘 감안해 보면은 내 가치 추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막 하는데 요거를 뭐뭐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또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바뀌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자책하고 원망하는 사람 어디에서 돈을 잃게 되는지,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어디에서 돈을 잃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볼 때는 그렇고 상대나 타인을 볼 때는 자책하고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무엇을 가면은 돈이 될지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돈이 되는지를. 자,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책 의존하는 사람, 원망 탓하는 사람 어지간해서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어지간해서는. 왜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원망하고 자책 친구급 이상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자책을 하고 의존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외상 트라우마 가진 사람. 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때 특징이 나타나요. 이거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외상 트라우마.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해요. 무너졌어요.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 성폭력 피해 외상 트라우마. 그 다음에 가장 소중히 자기 목숨과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별 외상 트라우마. 그 다음에 내 인생 다 파멸됐을 때 나타나는 외상 트라우마. 이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무조건.
자책 의존하든가 아니면 어디를 갑니까? 무조건 원망 탓을 합니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그래, 그 사람 한마디로 툭 던지면은 자책 원망인지 자책 의존인지 원망 탓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이 보여요. 역으로 얘기하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도 돈 다 뺏겨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해. 정당화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급에 관련된 사람은 아주 눈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보여요. 그냥 아예. 먹잇감이란 뜻이에요. 먹잇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중증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는 뭡니까? 중증심리장애는 자책하고 의존하는 게, 그러니까 심리 세계 중에 이 두 개가 자책하고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두 개가 원망하고 탓하는 걸, 예를 들어 이게 심리장애급이야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이용 안 당해요. 어지간해서는 그걸 잘 안 해. 그것도 고민하고 그러다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요 심리장애급 정도 되면은 그래서 심리장애급은 불분명해요. 왜? 확실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가 장애가 발생이 됐지만 두 개가 정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따지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하면 옳고 그른 걸 안 따져요. 하나만 충족이 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이 두 개 장애 일으키는 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증심리장애 이렇게 되면 이 중증심리장애도 자책 의존하는 사람, 원망 탓하는 사람으로 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상대하고 타인이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다 딱 그러면은 그 보이는 게 다 내 돈이에요. 또 내가 외상 트라우마나 중증심리장애를 갖고 있다? 남들이 날 보면은 내게 다 그 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니? 그러면서 나는 합리화를 해.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져가요. 자, 이게 냉정하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가치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법에 저촉이 되게 되면서 범죄가 되는 거지만 합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돈을 벌면서 어차피 그들은 알아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돈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건 관심 없으니까 진짜 돈 벌고 싶으면 마음, 속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배워두세요. 돈 버는 곳이 있고 또 하나 피해 안 입고 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안 입고 가해하지 않으면서 돈 버는 방법이 이 마음, 속마음에 다 있습니다. 왜? 이거 가지고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자책 의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과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것, 이 두 개를 공존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장사 무조건 대박나요. 항상. 실력, 능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라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던 유명하게 인기를 끌던 뭐를 하던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내 상태가 만약에 이 상태면 어떻게 돼요?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면 날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날 먼저 본 놈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치 추구를 하고 있다? 외상 트라우마 중증심리장애인 상태에서 가치 추구를 하면 뭐가 돼요? 상대한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내게 손해나고 내게 무너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로스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여지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와 그 다음에 타인을 한 번쯤 생각할 때 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 점을 꼭 염두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 외상 트라우마 있다가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말기. 근데 본인들은 합리화를 다 시켜놨거든요. 아, 나는 이젠 괜찮아 라고 합리화해놨어요.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괜찮아요. 제 애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잘하는데요. 그리고 합리화를 딱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 무너뜨리는데 돈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무너뜨리는데 돈을 쓰기 시작을 해요. 거기가 시장이란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 가정을 파괴시키면 돈이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이혼을 시켜야 돼. 딴 거 얘기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이혼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법률로 해서 이혼을 시키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수입료 나오죠. 재산 분할할 때 뭐가 나옵니까? 몇 퍼센트 그것도 맞죠. 성공보수비도 맞죠. 건건별로 뭘 나오죠? 돈 받아요. 돈 받아. 왜? 쓰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 정당화를 합니다. 자기가 재산을 잃었는데도 왜 잃었는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리화하느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합리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야.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막 하는. 그러면 나는 이혼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법적인 거는 그 변호사랑 하고 내가 그걸 해줄게. 그럼 돈 들어옵니다. 왜? 이혼만 전문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 기타 등등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외상 트라우마 중증 심리장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치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뭐를 해요? 내 가치를 보호를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다 상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려고 얼마나 많은.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돈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